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죠. 워렌 버핏의 따끈따끈한 최신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마침 또 공포가 가득했던 약세장에서 도대체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처럼 대규모의 돈을 굴리는 큰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2022년 2분기 최근 3개월 포트폴리오가 오늘 공개돼서 바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번 자료가 나오길 기다렸던 이유가 올해 상반기 내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말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또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긴축에다가 3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의 봉쇄까지 오면서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때려 맞으면서 증시도 쭉쭉쭉 하락을 했는데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가장 궁금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그나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버텼는데 이 4, 5, 6월 2분기죠. 이때가 특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떠나시는 개미군단이 다 떠나는 상황이 이어진 3개월이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역시나 워렌 버핏은 물론 매도도 일부 하긴 했지만 외부 환경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던 대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자료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탑 10인데요. 물론 워렌 버핏이 총 47개 정도의 종목을 투자하고 운영하는데 어차피 상위 10개 종목만 보셔도 전체 비중의 거의 90%에 달하고요. 그 밑으로는 투자 비중 자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1%도 안 되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종목들이 대다수여서 이 탑 10 정도만 보시면 충분한데요. 일단 워렌 버핏의 현재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40%가 애플로 이루어져 있죠. 애플의 보유 지분만 5.5%, 거의 애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분할 매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애플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이때 마침 또 애플이 4, 5, 6월 최근 3개월 동안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그랬지만 애플도 잘 버티다가 고점에서 30%까지 하락했는데 이때 샀으면 지금 쭉 반등을 해줬으니까 수익률이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애플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미국의 대장주고 또 애플 하면 또 워렌 버핏이 떠오르기 때문에 버핏이라면 지금 사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때 더 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떠올렸냐면 워렌 버핏이 이때 1분기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1분기 1월에서 3월 동안 떨어질 때 애플을 사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반등해버려서 조금밖에 못 샀다. 이 인터뷰를 한 게 제 기억에 나가지고 버핏은 요 정도 하락하는 정도 이 정도 내외의 가격은 여전히 애플이 길게 봤을 때 싸다고 보는구나, 비싸지 않다고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인상 깊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서 저도 이제 매수를 추가로 할 때 버핏을 떠올리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추가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애플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또 이번 탑 10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는 역시 워낙 언론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 주식들 비중이 탑 10 안에 대거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미국의 대표 에너지 회사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시가총액 기준으로 1, 2등을 다투는 회사인데 이 쉐브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비중 4등까지 올라섰습니다. 1등 애플, 2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표 은행주죠. 코카콜라 대표 음식료 회사에 이어서 쉐브론 에너지 회사가 이제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비중도 전체에서 7% 이상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5등 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다음으로 옥시덴탈이라는 또 미국의 대표 에너지 가스 회사 5%까지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꾸준히 지금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 지분이 20%를 넘어섰죠. 그래서 거의 인수한 거나 다름없는 지분까지 지금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주식이 버핏의 탑 10 중에 무려 2개 그리고 그것도 작지 않은 비중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쉐브론 잠깐 보시면 이때 올해 4월부터 6월 이때 매수를 또 추가로 했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방향을 정하면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중장기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요. 쉐브론 같은 경우 보시면 2020년 중반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2020, 2021, 2022 3년째 매수를 하는 거네요. 3년째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오는 겁니다. 이때 2020년 이때 유가 박살났을 때 에너지 주식도 박살났을 때 매수를 시작해서 물론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타이밍을 귀신같이 맞추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또 단기로는 이때 쉐브론을 또 다시 또 대량 매도합니다. 가지고 있던 거에 절반 이상을 덜어내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 중반에 이때부터는 매 분기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분율을 끌어올렸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에너지 주식에 대한
보유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올라가든 말든 길게 봤을 땐 싸다라고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지분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헤지펀드, 기관, 큰 손들은 3개월마다 샀다 팔았다도 많이 하고요. 3개월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초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는 편인데 버핏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입니다. 거의 장기 보유도 장기 보유인데 매수를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참 배울 점 아닌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 2016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심지어 그때도 중간중간에 일부 매도를 하긴 합니다. 제가 패턴을 보니까 매년 3, 4분기마다 조금씩은 팝니다. 그걸로 뭐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그 판 돈으로 일부 차익 실현한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떨어져서 판다 혹은 많이 올라서 판다라기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2018년 4분기에 매도 일부, 2019년 3, 4분기에 매도, 2020년 3, 4분기에 매도, 그럼 또 올해 3, 4분기 공개될 때 조금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을 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 매수입니다. 떨어지면 매수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7년 동안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보유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상관 안 하고 20, 30불 때부터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160불, 170불이니까 못해도 최소 5, 6배 이상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멀리서 엄청난 대박 종목을 찾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고요. 그런 점에서 2016년부터 애플을 쭉 매수했듯이 쉐브론, 옥시덴탈도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으니까 애플처럼 좀 길게 보는 거 아닌가, 확실히 향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독특했던 부분은 10등 안에 처음으로 게임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쭉 봤을 때 게임 회사가 10등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비중도 1.7%로 낮지 않고 보유 지분도 8%면 거의 대주주급이죠.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와서 한번 제가 눈여겨봤는데 사실 정확히는 2021년 하반기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매수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되고 나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1등 게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거든요. 여기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그 당시에 음모론이 좀 돌았습니다. 저도 약간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빌 게이츠고 그 빌 게이츠랑 오랜 친구가 또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랜 친구인데 이런 내부 소식을 몰랐을까? 약간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도 언론이나 뉴스에 난 적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직장 내 성추문 문제 때문에 CEO가 회사를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도 안 좋았고 실적도 내놓는 게임이 반응이 안 좋아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근데 그때 또 싸다고 생각했는지 오랜 친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최초 매수해서 꾸준히 추가 매수, 급등 이후에도 추가 매수하고요. 제가 궁금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추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할 거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기업 내재 가치 대비 비싸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을 직접 하진 않을 텐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90살을 이미 넘기신 투자자이신데 상당히 게임 회사 지분을 늘려가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임에도 길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트렌드에 맞게 좀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자료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탑 10의 변화 흐름입니다.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5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끊어서 봐봤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도 궁금하고 금융위기 이후 또 IT가 주목받고 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약세장 한복판인 인플레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까지 어떻게 포트폴리오 탑 10이 변화했나 한번 보니까 확실히 장기 투자에 속하는 워렌 버핏조차도 탑 10 포트폴리오 보시면 생각보다 변화가 많다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물론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지만 또 2016년 이전에는 없던 애플이 2017년부터 들어와서 순위가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금융주들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 회사, 웰스파고라는 은행, 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은 점점 순위가 내려가서 하위권, 심지어 웰스파고는 지난 분기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워렌 버핏 포트의 3등에 있던 회사가 전량 매도,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아웃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과거엔 확실히 경기 민감형 에너지 주식들이 크게 순위권 상위권에 없었는데 2022년에는 쉐브론, 옥시덴탈이
이렇게 순위권에 떡하니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 같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이런 철도 회사를 인수해서 아예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원자재나 뭐 철도, 에너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긴 한데요. 이렇게 상장 기업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변화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보다 딱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워렌 버핏이 기술주 IBM에 투자했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에 점점 밀려나면서 지금은 완전 순위권에 밀려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P&G, 월마트, 스낵 회사 몬델리즈 이런 회사들이 10위 안에 잔뜩 들어 있었는데 이제 남은 음식료 회사는 코카콜라와 케찹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헤인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면은 워렌 버핏이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확실히 내부 순위가 많이 바뀌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9위에 있는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US뱅콕 한 5위, 6위 정도 하는 은행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금융주의 지분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도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 포트폴리오 변화도 분기마다 소개도 해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탑10 구성 비중이 변화하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고 헤지펀드들 뭐 많이 다 샀겠지, 돈도 많이 사지 않았겠니 하실 수 있는데, 쭉 공개된 따끈따끈한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대부분 많이 팔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저도 소개드렸지만 월가 기관조차도 지금 되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론이 가득한 상황이었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 특히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기관들이 많이 주식을 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고 있습니다. 나름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 한다고 하면서 젊은 버핏이다 이런 칭호까지 얻었으니까 제가 한번 제일 먼저 눌러봤는데, 추가 매수는커녕 또 약세장에 그렇다고 뭐 홀라당 다 판 건 아니지만 비중을 일부 차익 실현한 걸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이분은 언제 소개해드렸냐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 투자했다가 실적 발표 나면서 폭락했을 때 이제 대규모 손절하고 나 이제 넷플릭스 투자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때 한번 크게 혼나고 나서는 신규 매수를 안 하고 있는 모습,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요. 약세장이니까 현금화 해놔야지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포트폴리오였고요. 또 반대 극단에 서 있는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영화 빅숏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게 하락에 베팅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탄 이 마이클 버리를 다룬 영화죠. 이분은 실제로도 하락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락 베팅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언행일치로 들고 있던 종목을 싸그리 다 팔고 한 종목만 남겨놨습니다. 포트폴리오 뭐 있는지 한번 볼까 봤더니 이 한 종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100%로 돼 있습니다. 이 GEO라고 민간 교도소 기업이 또 미국엔 상장돼 있어요. 미국은 별 기업이 다 상장돼 있죠. 그래서 이 기업만 남겨놓고 이제 신규 매수해놓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3개월 전까지 뭘 들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애초에 워낙 하락 베팅을 좋아하기도 해서 올해 1, 2, 3월에도 나 애플에 하락 베팅 해놨다, 포트폴리오 1등이 나는 애플 하락 베팅이다, 내 투자금 중에 17%를 애플 하락 베팅에 걸겠다, 풋이라고 하죠. 파생 상품에 걸었다. 그래서 그때도 이슈가 됐고, 그래도 나는 완전히 비관론자는 아니고 나는 알파벳이나 메타 이런 거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한 10%씩 들고 있다, 나 완전 비관론자 아니다, 맨날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이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 들고 있던 나머지 종목도 다 홀라당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 현금화니까 얼마나 비관론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보시는 차트가 애플의 1년 주가 차트인데 올해 1, 2, 3월 이때 하락 베팅을 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마이클 버리가 돈을 벌었을까 잃었을까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트레이딩을 잘 하시겠지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를 3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쭈루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없이 막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야 이거 웬만한 분들이 이거 단타나 트레이딩으로 돈 벌긴 쉽지 않다, 방향성 베팅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공했을까? 마이클 버리가 과거에도 하락 베팅했다가 손해보고 걷어던 적도 많고 성공한 적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한데 요번 분기 많이 하락하니까 4, 5, 6월 요때 하락하니까 다 판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이클 버리가 최근 들어서 이 트위터로 엄청나게 비관론적인 얘기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로도 소개하다가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해도 너무한다, 이거 너무 비관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봤더니 어쩐지 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다 팔았으니까 비관론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6월 달부터 인플레 끔찍하다, 일시적 아니다, 난리 났다. 7월 달에는 붕괴의 어머니
어머니를 향해 가고 있다. 모든 붕괴의 어머니 이걸 향해 가고 있다 이러면서 막 겁을 줬고, 또 얼마 전에 8월에 지금 최근에 또 반등을 또 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제발 속지 마라. 일일이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첨부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떨어질 거라는 이유를 막 조목조목.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1929년에도 그랬고 베어마켓 랠리 강하게 했던 적 많은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또 떨어졌다 이러면서 흥분하지 마라. 바보 같은 랠리다 뭐 이러면서 막 비관론을 하길래 아유 그랬더니 역시나 자기 포지션에 맞게 또 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얘기도 맹신하면 안 되시겠지만 너무 비관론적인 얘기도,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얘기는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보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가 공개되고 나서 이런 기사도 막 나오는데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미국 주식 지오라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민간 교도소 기업 하나 남기고 다 팔았다. 여기 보시면 솔드 올 해가지고 전체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비관론이니까 야 나도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겁먹으실 수 있는데, 마이클 버리가 실제로도 앞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의 분기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보통 헤지펀드 기관들 다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것만 보시고 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뉴스 뜨자마자 또 지우그룹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다 팔았는데 요건 샀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 교도소 기업을 이 마이클 버리가 단타를 많이 칩니다. 예전에도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보시면요, 2020년에도 샀다가 전체 다 팔았다가 샀다가 절반 팔았다가 다 팔았다가 또 사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엄청 좋아 보여서 샀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좀 트레이딩도 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봐야지만 이것만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또 추격 매수 하시거나 또 묻지만 매매하시면은 또 위험할 수 있다.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 외에도 주요 헤지펀드들 포트폴리오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종합된 걸 가지고 헤지펀드들이 비중 탑5로 뭐 들고 있는가 정리된 자료인데, 여기서 많이 중복된 종목들을 분류해보자면 역시 헤지펀드들도 클라우드 좋아하고요. 아마존, 마소, 알파벳이 3대장이고, 참고로 헤지펀드들은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플 살 바엔 시장지수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버핏이 또 애플 많이 들고 있기도 해서 그렇고,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 때문인지 애플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헤지펀드들이. 그런 것도 있어서 애플 제외하고는 사실 제일 인기 많은 아마존, 마소, 알파벳 시총 5등 안에 드는 회사들이고, 결제, 마스터 비자, 또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회사들 좋아하고, 헬스케어, 모더나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을 좋아해서 많이 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버핏 포트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과장 포트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난 분기에는 웰스파고, 워렌 버핏이 웰스파고라는 금융주 정말 좋아했는데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지지난 분기에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비중을 깎아내리면서 확실히 금융주 비중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통신주, 그래도 2년 넘게 들고 있던 버라이즌도 완전히 전량 매도, 지난 분기에 대거 매도한 다음에 이번 분기에도 완전히 매도를 해버렸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US뱅콕, 워렌 버핏의 포트 그 위에 있던 US뱅콕의 비중을 줄여서 이러다가 진짜 비중 10위 밖으로 또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금융주를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플과 액티비전 같은 IT 이쪽을 좀 늘리고 있고, 에너지, 쉐브론, 옥시덴탈 이 정도를 좀 큰 비중으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탑10 자료 참고하시라고 공유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약세장, 특히나 최근 3개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일명 공포가 또 정점에 달했을 때 도대체 이 워렌 버핏이나 헤지펀드들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이 도대체 실제 매매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땐 버핏이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리는데요. 버핏만 추가 매수다운 추가 매수를 한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좀 지켜보자 혹은 현금 비중 늘려놓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매매를 보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 팔고 사실상 하락에 베팅하면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마이클 버리 같은 투자자도 있고, 빌 에크먼처럼 새로 사긴 좀 조심스러우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 아주 조금씩이라도 현금화 좀 해놓자, 이런 헤지펀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까?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8월에만 해도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단기로 봤을 때 워렌 버핏의 승리인데, 또 하반기나 당장 9월 10월 이럴 때 또 어떻게 될지는 단기적으로 모르는 거니까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역시 공포에도 이렇게 워렌 버핏의 말처럼 외부 환경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이런 거보다는 모든 게 다 확실해지고 안전해지고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다가는 또 못 사거나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